대형 베이커리로 절세할 수 있다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 하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컨설팅 전문 세무사 박지영현입니다. 요즘 많이 생기고 있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이 되었는데요. 일부 초대형 베이커리 카페의 경우 가업승계 지원 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한 국회의원께서 이제 대형 베이커리 카페로 절세 악용이 가능하다고 발언한 부분이 화제가 되었고요.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됐기 때문에 뉴스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사실 가업승계 제도가 엄청나게 유리한 제도이긴 하지만 위험한 제도이기도 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실제 현실적인 부분을 알고 하시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가업승계 제도는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을 해서 고용 안정성과 시장 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가업승계 제도가 없어서 기업이 상속세 때문에 망하게 되거나 외국 회사에 매각하게 된다면 고용 안정성이 무너지게 되고 임직원의 가정도 위기가 찾아올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가업승계 제도는 증여세와 상속세에서 적용받을 수 있게 되는데 각각 한 가지씩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업승계 증여 특례와 가업상속 공제입니다. 가업승계 증여 특례는 가업을 위해 증여받은 재산이 10억 원을 넘어서면 일반적인 증여세율에도 불구하고 10% 내지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혜택이고요. 그리고 가업상속 공제는 가업과 관련된 재산을 상속받게 되면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를 받아서 상속세를 내지 않을 수도 있고요. 여기서 문제점을 삼은 부분이 바로 가업상속 공제인데요. 타이틀만 보면 누구나 다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는 말이죠. 10년만 베이커리 카페 운영하면 상속세가 없다니 현실성이 없는 말입니다. 2023년도 기준 국내 면적이 100평 넘는 베이커리 카페는 고작 109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유행이라고는 하는데 숫자가 너무 적죠. 실제 절세에 유용하다고 하면 우후죽순 빠르게 베이커리 카페가 창업이 될 텐데요. 그렇게 단순하게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단순히 일반 카페는 가업상속 공제 적용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서 베이커리 부분을 추가해서 영업하게 될 텐데 실제 제빵사도 고용을 해야 하고요. 대형 베이커리 카페 특성상 근교에 위치해 있어서 평일보다는 주말에 손님이 몰리고 일손이 부족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사업을 운영하기에 너무나도 어려운 거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요식업이 마진율이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부모 마음이라는 게 내가 고생하고 끝나면 다행이겠지만 자녀에게까지 이 힘든 일을 물려주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접근성이 좀 낮습니다. 또 큰 어려움이 있는데요. 단순히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또는 증여하기 전 10년 동안 베이커리 카페를 직접 운영한다고 해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국세청은 역시 호락호락하지 않죠. 사후관리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5년간의 사후관리를 충족하지 않으면 원래 납부했어야 하는 세금의 가산세까지 어마어마하게 추징될 가능성이 높아서 너도 나도 받는 공제가 아닌 겁니다. 사후관리는 자녀가 5년간 사업만 유지해서는 안 되고요. 까다로운 조건이 있는데요. 제가 가업승계 제도의 취지에 대해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가업의 연속성 및 시장경제에 이바지하는 부분이 큰 제도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는 거는 당연히 고용유지가 되어야 한다가 큰 목적인 겁니다. 이 고용유지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운데 정규직 근로자 수를 유지해야 합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정규직 근로자가 20명이었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유지해야만 추징당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직전 2개년도의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의 90%에 미달하게 된다면 요건에 위배됩니다. 근데 단순히 직원 수만 유지하면 안 되고요. 급여 수준도 유지해줘야 됩니다. 불경기에는 급여 수준을 유지해주기 굉장히 어렵죠. 급여도 직전 2개년도에 총 급여액 평균의 90%에 미달하게 되면 역시 요건 위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업황이 기대되는 업종이 아니라면 5년간 고용을 계속해서 유지하기가 힘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업상속공제를 섣불리 적용받지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게다가 코로나 시대에 많은 요식업인 식당, 카페들이 영업시간도 단축되고 매출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월급을 주기에 부담이 되니 직원을 해고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한 전염병이 또 오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고요. 이러한 미래를 예측을 해보았을 때 가업승계 제도를 쉽게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세가 되니까 그냥 무턱대고 진행한다. 이건 말도 안 되고요. 게다가 국내 사업장 면적이 100평이 넘는 베이커리 카페가 몇 개 있지도 않고 교외에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 어느 정도 부동산 가치가 오를지도 의문입니다. 제가 배웠던 자산가들은 이런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기보다는 오히려 대도시 내에서 부동산 가치를 상승시키는 편을 선호하고 있고 노후의 임대 수익으로 편안하게 운영하길 원하지 고충이 많은 카페를 운영할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문제 제기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렇듯 가업승계 지원 제도는 굉장히 큰 혜택이지만 장단점을 정확히 알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의 효과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런 점 유념을 하셔서 상속세 대비 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문의해 주시는 경우에는 상속세 절세에 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에 적어드린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고 더 좋은 내용이 많이 있으니 절세에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